부드럽고 차분한 그러나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한 번쯤은 경험했지만 선뜻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던 아주 내밀한 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한 여성이 당신을 완전히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과연 어떤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있을 때 잘해, 떠나고 나면 후회한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어쩌면 진부하게까지 들리는 이 문장이지만 유독 인간관계, 특히 사랑했던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전혀 다른 무게감으로 우리 심장을 내리누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쉽다 정도의 후회를 넘어섭니다. 그 사람의 부재가 만들어낸 텅 빈 공간 속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처절한 자기 성찰, 멈춰버린 시간 속에 박제된 행복했던 기억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서늘한 명료함이 뒤엉킨 아주 복잡하고도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죠. 얼마 전 제 아주 친한 친구 한 명이 정말 힘든 이별을 겪었습니다. 처음 몇 주, 아니 한두 달간은 전 여자친구가 너무나도 괜찮아 보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씩씩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에 친구는 더욱 깊은 좌절감에 빠졌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에게서 뜬금없는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새벽 2시에 날아온 자니? 같은 단문의 메시지부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풍경 사진에 뜬금없이 달리는 여기 어디야? 예쁘다 같은 댓글까지. 친구는 혼란스러워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대체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걸까? 내가 그렇게 매달릴 땐 냉정하게 돌아섰으면서 왜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까 내 주변을 맴도는 거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이 친구와의 대화는 제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극히 인간적인 경험, 즉 부재가 어떻게 강력한 감정적 중력을 만들어내는지 그 심연을 탐사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죠. 오늘 우리는 누군가가 당신을 잃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신호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깊고 또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재회를 향한 미세한 신호탄. 그녀의 빵 부스러기 흔적. 그녀가 당신을 잃었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당신의 삶에 다시 연결되려는 미세한 노력들입니다. 하지만 절대 노골적이거나 직접적인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별을 고한 쪽의 자존심, 그리고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아주 소심하고 조심스럽게 만들기 때문이죠.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몇 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던 그녀가 갑자기 당신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팔로우합니다. 혹은 최신 게시물도 아닌 아주 오래전 당신과 함께였을 때 찍었던 사진에 난데없이 좋아요를 누르죠. 아니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듯 잘 지내?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툭 던져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행동은 철저히 의도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빵 부스러기 흔적 남기기라고 부릅니다. 동화 헨젤과 그레텔에서 아이들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빵 부스러기를 남겼던 것처럼 그녀는 당신과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아주 작은 흔적들을 당신의 일상 곳곳에 남기는 것이죠. 나 아직 네 생각을 하고 있어. 나 널 잊지 못했어. 이 말들을 직접 할 용기는 없기에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를 당신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제 동료 중 한 명이었던 지혜 씨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그녀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몇 달 동안 잊지 못해 힘들어했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싶다는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지만 자신이 너무 절박해 보일까봐, 혹은 그가 이미 자신을 완전히 잊었을까봐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술기운을 빌려 용기를 냈습니다. 그가 1년 전에 올렸던 함께 갔던 여행지 사진에 조용히 좋아요를 눌렀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 누르고 밤새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제발 그가 이 작은 신호를 알아차려 주길, 내가 아직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눈치채 주길 바라면서요. 만약 당신이 그녀가 남긴 이런 빵 부스러기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는 마십시오. 흥분해서 먼저 연락을 하거나 의미를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차분히 관찰하세요. 그녀의 행동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외로운 밤의 일시적인 향수일까요? 때로는 이러한 행동들이 당신을 향한 것이라기보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시험해보기 위한 이기적인 몸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남긴 흔적들이 일회성으로 그치는지 아니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지속되는지를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당신을 떠났던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마음속에 품고 그녀의 다음 행동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두 번째 신호, 수면 아래의 탐색 전, 안전한 질문 뒤에 숨겨진 진심. 그녀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왔을 때 그 첫 마디는 대부분 지극히 평범하고 감정이 배제된 내용일 확률이 높습니다. 보고 싶었어 혹은 미안해 같은 감정적인 고백 대신 요즘 일은 어때? 라거나 부모님은 잘 지내시지? 와 같이 아주 안전하고 일상적인 질문으로 대화의 문을 열려고 할 겁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자기 방어 기제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대놓고 거절당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나 한 번 끝났던 관계에서는 그 두려움이 몇 배는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취약함에 노출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원칙이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조심스럽게 물의 온도를 재고 있는 겁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당신의 반응에 데이지 않기 위해 발끝만 살짝 담가보는 것이죠. 당신이 혹시라도 자신을 향해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어줄 여지가 있는지 아주 안전한 방법으로 떠보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이 내민 손을 외면하지 않고 최소한 절반쯤은 다가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의도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혹시 당신에게도 그녀와의 재회에 대한 작은 기대감이 남아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녀의 안전한 질문에 똑같이 가볍지만 솔직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미 마음의 정리를 끝냈고 더 이상 그녀와의 관계를 이어갈 생각이 없다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당신의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녀에게 불필요한 희망을 주어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녀가 던지니 미묘하고 안전한 메시지들은 종종 훨씬 더 깊은 무언가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다음 포인트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부재가 만들어내는 공포, 당신의 빈자리가 현실이 되는 순간,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당신의 부재는 그녀에게 당신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잠시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나 취미, 혹은 아주 가깝게 지냈던 친구와 잠시 거리를 둔 적이 있나요?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그 대상의 진정한 의미와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관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부재는 그녀의 삶에 거대한 공백, 즉 진공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이별 직후에는 해방감이나 자유로움을 느끼며 그 공백을 애써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곧 그에게서 연락이 오겠지, 항상 그랬으니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녀의 예상과는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당신의 SNS에는 그녀 없이도 잘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올라오고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어떤 게시물에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며 어떤 연락에도 답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공포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자신의 삶에서 떠났다는 서늘한 현실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존재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건 아닐까? 내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손실 회피, loss aversion,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가지고 있던 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이론이죠. 10만 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이 우리를 더 강하게 지배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녀는 당신이라는 가치 있는 존재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별 후 그녀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고
오롯이 자기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왔다면 그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발전과 성장은 결코 그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그 멋진 변화와 성장이 역설적으로 그녀에게는 당신을 잃었다는 가장 큰 공포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그녀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재회의 문을 열어도 좋을 때 그 조건과 가능성. 물론 모든 재회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올바른 이유로 관계가 다시 시작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당신들의 이별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소한 오해나 서툰 의사소통 방식, 혹은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압박, 예를 들어 과도한 업무, 가족의 반대 등 때문에 비롯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진심이 담긴 솔직한 대화 한 번이 그동안 쌓였던 오해의 벽을 허물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커플 중에 정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각자 감당하기 힘든 스케줄과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해서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지쳐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지켜낼 에너지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두 사람은 우연히 공통된 친구의 파티에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내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그들의 이별은 실수였다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안식처였는지를 말입니다. 그들은 다시 시작했고 지금은 예쁜 아이 둘을 둔 부부가 되어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당신과 그녀의 이별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그것이 앞서 말한 커플처럼 외부적인 요인이나 충분히 개선 가능한 피상적인 문제였다면 두 번째 기회는 분명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이면에 거짓말이나 배신, 혹은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가치관의 차이와 같은 깊은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면 과거를 놓아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재회가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의 탑을 다시 쌓는 것은 처음 쌓는 것보다 몇 배는 더 많은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 그녀의 마음속 풍경 읽기, 후회,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의 교차로. 그렇다면 이 모든 행동의 기저에 깔린 그녀의 진짜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정확히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감정의 복합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후회,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입니다. 첫째, 후회입니다. 그녀가 가졌던 것, 즉 당신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의 소중함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 하는 자책 섞인 감정이죠. 둘째, 그리움입니다. 함께 웃고 떠들었던 좋은 시절에 대한 향수, 즉 노스텔지어입니다. 인간의 뇌는 신기하게도 과거의 기억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들고 아팠던 기억보다는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들을 더 선명하게 떠올리게 만들죠. 그녀는 지금 당신과의 관계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들만을 편집한 하이라이트 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그리움에 잠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죄책감입니다. 이별 과정에서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죠. 이 감정은 그녀가 당신에게 다시 연락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작가 마크 맨스는 그에 져서 신경 끄기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선택을 더 나은 것으로 느끼기 위해, 즉 자기 위안을 위해 관계의 마무리, 클로즈를 갈망한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녀의 행동이 진정으로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죄책감을 덜고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한 이기적인 과정의 일부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되 그 감정이 당신의 결정과 행동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성장과 당신의 행복입니다.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선택의 기로에서 당신의 손에 쥐어진 미래. 어느 날 당신의 휴대폰 화면에 그녀의 이름이 뜹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울림을 가진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요즘 문득 내 생각이 많이 나.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거대한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더 이상 그녀의 감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당신의 미래에 대한 선택입니다. 익숙하지만 낡은 과거의 길로 되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 내디디시겠습니까? 하나의 다리를 상상해 보세요. 다리는 두 개의 강둑을 연결하지만 그 다리를 건넌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강둑을 뒤로 하고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결정도 이와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남겨두고 가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목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자존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십시오. 한번 실패했던 관계는 종종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 부실했던 기초가 저절로 단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똑같은 이유로 또다시 무너지는 고통스러운 순환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다시 손을 내밀었을 때 잠시 멈춰서서 당신이 걸어온 여정과 그동안 이뤄낸 성장을 되돌아보세요. 그 모든 것을 걸고 다시 돌아갈 만큼의 가치가 있는 관계인가요? 아니면 이제는 익숙함이라는 유혹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갈 당신 자신의 힘을 믿어야 할 때인가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진화를 존중하는 것, 당신의 성장을 지켜내는 것은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빛나는 미래를 향한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결국 누군가를 잃는다는 경험은 우리 자신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그녀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뒤늦게 깨닫는 과정이든 당신이 스스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는 과정이든 그 모든 경험의 최종 목적지는 성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최고의 관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두 명의 온전한 개인이 함께 만났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요.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공감하셨다면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